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삼순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올해는 이제 한림입니다. 학교 법학원에서 그 강평반을 운영하나 보죠. 예, 강평반만 운영하나 봐요. 시험 보고 이제 시험 강평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 이렇게 1차 어뢰 처음 붙으신 분들은 이제 강평반 듣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시험을 2차 시험을 한 번, 두 번 정도 시험 보신 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는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답안지는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답안지 쓰는 연습 하시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때도 시험 직전 돼가지고 이제 7월달에 시험 보나 6월달에 시험 보나요? 6월달에 시험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6월달이니까 4월 초니까 5, 6 한 두 달 반? 4월 초니까 4, 5, 6 4, 5, 6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반 동안 이제 답안지 연습하시면서 마무리도 하셔야 되니까 되게 좀 빡빡한 일정이 하죠. 그래서 시험만 보고 감각을 유지하시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고요. 저도 이제 강평반도 수업을 잘 들었었거든요. 시험 막판에 시험은 안 볼 수 없으니까 시험만 보는 거, 시험만. 그럼 그렇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제법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사료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저 공부가 좀 수월하세요. 세 가지 정도가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기출쟁점이 중요하세요. 기출쟁점. 여기서 기출쟁점에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쟁점. 그러니까 나왔던 이제 행시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 아니면 법원 행시, 입법고시가 있잖아요. 그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왔던 쟁점들이 이제 행시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흔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다른데 사실관계는 달라요. 사실관계는 다른데 물어보는 쟁점이 똑같죠. 물어보는 쟁점이 동일하죠.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변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변시에서 1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뭐가 나왔냐면 행정집합법상 고지가 나왔어. 고지. 근데 행시 550제죠. 6월달에 시험에서 고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작년에 변호사 시험, 이제 행시 본 시험들, 550제 본 시험들은 1월달에 변호사 시험을 이제 봤던 기출문제 연습하셨던 분들은 한 문제 건졌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써봤던 문제하고 써보지 않았던 문제하고 점수 받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기출 쟁점을 이제 중요하시고, 기출문제를 보셔야 기출문제가 뭔지 알겠죠? 기출쟁점이 뭔지 알겠죠? 기출문제 보셔야 기출쟁점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이에 10년 지구설이 있어요. 10년 지구설. 저도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한테 듣는 얘기인데,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말한 기출쟁점은 최근의 것을 말하는 거야. 최근에 다른 시험도 뭐가 있을까요? 변시라든가, 여러분들 행시 보니까 입시라든가, 변시라든가 입시라든가 법원 행시, 법행. 이거 최근에 나왔다는 이런 입시, 변시, 법행을 말하는 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나왔던 거. 최근 2, 3년 사이 났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10년 주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행시 나왔던 것이 또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행시
작년 행시 6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지방자치법상 취소정지권.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문제 보고서 행시 문제 봤죠? 작년에 여러분들 행시 보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 나왔던 거, 그리고 한 문제는 취소정지권이 나왔는데, 이게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아니고요, 7, 8년 전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대충 10년 전 행시 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지방자치법상 취소정지권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낸 거죠. 가불변만 바꿔놓고 살짝만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행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문제 보고 나서 한 문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 나오고, 한 문제는 이제 10년 전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구나, 문제를 답 쓰는데 어렵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어요 여러분들은요? 대량가락 사태를 맞았어요. 대량가락 사태. 작년에 대량가락 사태. 행시에서 대량가락 사태. (50% 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제가 2차 시험 볼 때도 대량가락 사태가 있었어요. 행시뿐만 아니라 옛날 사법 시험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행시도 그렇고, 행시법은 가락이 자주 나와요. 한 3, 4년, 4, 5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와요. 대량가락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대량가락이 나오면 대체로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난이도가 높을 때 이제 대량가락이 나오는데, 작년은 좀 특이했죠. 난이도가 높지도 않았어요. 하나는 변시에 나왔던 거, 한 문제는 행시 10년 전에 나왔던 거. 그래서 난이도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량가락 스타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안 하니까 대량 깔아먹죠.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기출문제를 푸셔가지고 기출 쟁점을 다른 시험, 변시나 입시나 법원행시, 입시는 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입시는 이게 문제가 지엽적이거나 난이도 높아요. 불필요하게 높아요. 그래서 입시는 좀 참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입시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지엽적이거나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별로 행시 준비하는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변실한다. 입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입시 붙으면 좋은데 좋죠. 서울에서만 공부하니까. 행시 붙으면 지방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입시 붙으면 서울에서만, 여의도에서 공부하니까 좋죠. 그런데 5명 정도 뽑잖아요. 일반 행정직 같은 거 5명 뽑고, 재형직도 5명 뽑고, 다른 직렬은 1명 정도 뽑고, 올해는 14명 뽑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입시를 붙겠다 해가지고 따로 입시만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시 보다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시 보다가 입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고 붙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행시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시 문제는 굳이 고로 참고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랑 입시랑 행시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기출 문제 올해 사례집이 나올 텐데, 기출 사례집이 나올 텐데, 입시 문제도 검토해봤는데 일부러 안 났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내년에 고민을 해볼 텐데, 왜냐면 행시 문제랑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안 냈어요. 책이 안 났어요. 입시 문제는 참고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변호사 시험하고 법행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죠. 최근에 2, 3년 정도 문제는. 그럼 변호사 모의 시험이 또 있죠. 변호사 모의 시험이 1년에 3번씩 보죠. 1년에 3번 봐요. 지금 한 11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3번 보니까 33년치 문제가 쌓여있어요. 지금
이걸 다 보겠냐? 이것도 다 보는 것도 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면 변호사 하신 모시험은 연습하는 차원에서 내는 문제가 많아요.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이 3학년이 보는데 연습시키는 차원에서 문제를 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가 많지는 않고, 이것도 좋은 문제는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제일 좋아요. 좋고, 여러분들 보는 행시 문제도 좋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행시 문제도 좋고, 법행 문제도 좋아요. 이렇게 변시, 법행, 행시 이렇게 우선 공부를 하시고, 시간 남으면 하세요. 시간 남으면.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시간 남으면 하세요. 이거까지 하시면 시간도 없고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변호사 모의시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시간 대신 하시는데 한 3년에서 5년치 만약 하겠다면 3년에서 5년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죠. 3년치만 해도 몇 개예요 지금. 3년치만 해도 9개 문제가 9개 문제가 다른 시험을 치면 9년치 시험이죠. 9년치 1년에 3번씩 시험 보니까 9년치 다른 시험 9년치 이게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일단 변호사 시험은 일단 변시, 법행, 여러분 나왔던 행시 문제, 기출 문제 반드시 보시고요. 변호사 모의시험은 한 3년 정도, 좀 시간이 되면 5년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제 경영은 기출 쟁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최근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치 판례 있죠? 문제를 사례화 시켜가지고 내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심한 게 법행이에요, 법행. 법원 행시가 거의 최근 판례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행시예요. 행시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작년 문제는 이제 최근 판례로 내진 않았습니다. 작년 문제는, 재작년까지는 행시도 만만치 않았어요. 최근 판례 가지고 사례시켜서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최근 판례 가지고 사례시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이제 최근 판례 봤으면 쓰는 거고요. 안 봤으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도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는 좀 변호사 시험은 최근 판례를 안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문제에서 변호사 시험은 최근 판례를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변호사 시험이 최근 판례 공부 안 해도 되냐,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되냐, 그건 그렇진 않고요. 일시적인지 앞으로 이런 경향이 계속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변호사 시험 준비한 친구도 최근 판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3년에서 5년치. 3년치만 하세요. 3년치만. 5년치까지 너무 많고 3년치만. 왜냐면 이제 4년치 5년치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공부를 해요.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로 3년치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4년치 5년치 기본서 하기 때문에 3년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형이 브리타죠. 브리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항상 브리타 나와요. 올해 변호사 시험이 브리타 나왔죠.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시험에서 두 문제가 브리타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래서 올해 변호사 시험이 어려웠어요. 물론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브리타 두 문제 있어가지고 어렸어요. 아무튼 문제 출제형은 세 가지다. 기출문제에서 기출 쟁점 나왔던 쟁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판례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브리타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제 브리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브리타는 기본서 읽으면 힘 가지고 쓰셔야 돼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브리타는 사례집 본다든가 최근 판례를 봤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를 읽어요. 기본서를 읽고, 그 기본서 읽으면 힘 가지고, 기본서 읽은 힘 가지고 답안지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기본서 읽은 힘, 이게 뭐냐. 기본 개념을 말하는 거다. 기본 개념 가지고 쓰는 거다. 문제에서 브리타 나와주면
이제 문제 잘 읽다 보면 개념들이 나와요. 개념들이. 핵심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핵심 개념을 추출하셔가지고요. 핵심 개념을 브리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잘 읽어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세요. 추출.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서 읽었던 기본서 있던 공부를 했던 그 힘 가지고 기본서를 있던 힘 가지고 개념을 서술하다 보면 돼요. 서술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생점 가지고 내는 경우 있고 최신 판례를 가지고 내는 경우 있고 브리타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올해는 지금 진도벌이 12회고요. 제가 강의가 지금 선선원이 진도벌이 12회고 그 다음에 전범위가 5회죠. 예. 될 수 있으면 진도를 맞추려 했고요. 예. 진도를 맞추려 했어요. 근데 문제 만들다 보면 기본서 진도를 딱딱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문제 하나 만들고 나가지고 사실관계 쪽 있고 1번, 2번, 3번 보통 3번을 끝나죠. 뭐 어떤 것은 2문제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3문제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4문제 있기도 하는데 하나 내고선 이 진도 범위 쫙 다른데 가지고 2문제 쫙 자르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더 내다 보니까 진도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진도는 그런 경우 있지만 진도는 될 수 있으면 진도를 맞췄어요. 그래서 전범위도 전범위를 했고요. 그래서 진도별 전범위 다 해서 17회인데 17회 다 전부 다 기출쟁점 최근 판례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기출쟁점 최근 판례. 예. 그래서 최근 판례 가지고 저게 기출쟁점 낼 수 있으면요. 최근 판례 가지고 기출쟁점 낼 수 있으면 최근 판례를 내고요. 최근 판례고 기출쟁점이 낼 수가 없으면 이제 옛날 판례라도 해서 최근에 났던 문제들을 최근에 났던 변호사심이나 법행 아니면 최근에 그 행시 그 문제를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 가지고 이제 또 따로 사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도별이나 전범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맞췄어요. 2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출쟁점 오직해서 여러분 사이 10년 주기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이 나도 강의하다가 여러분한테 학생한테 들었는데 10년 주기시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이거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서 착진하시고요. 이거 3개 하시면 2가지죠. 기본서 읽으신 다음에 기출쟁점 하고 최근 판례 이거 하시면 시험 치면 다 끝납니다. 이 대량가락 이거 안 맞아도 돼요. 이거 뭐하러 대량가락 맞아요. 제가 시험 붙을 때도 제가 2차 시험 붙을 때도 그때 꽈락이 많았어요. 한 50% 이상의 꽈락이 있는데 행시는 직렬별로 뽑잖아요. 직렬별로 일반직, 재형직, 뭐 교육행정직 쭉쭉 뽑는데 어떤 직렬은 행정법 꽈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정원을 못 채운 직렬도 있을 만큼 꽈락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시험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험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험 제도 바뀌었어요. 시험 제도가 그 다음부터 행정법 꽈락이 너무 많으니까 직렬별로 시험 문제를 따랐다는 거죠. 일반직 문제 이게 되고 뭐 재형직 문제 따로 내고 따로 지금 따로 안 내는데 이제 제가 그때 시험 붙을 때 대량가락 수도 있어가지고 시험 제도 바뀌었어요. 일반직 문제, 재형직 문제 이렇게 따로 시험 제도 바뀌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일반직이 행정법을 제일 잘했거든요. 일반직 행정법을 제일 잘하다 보니까 다른 직렬하고 답안지를 섞어놓으면 점차 크게 나타나는 거죠. 크게 나타나가지고 재형직이나 뭐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법무행정직 이런 직들은 이제 행정법에서 좋은 점수 못 받아가지고 꽈락 맞아가지고 합격하지도 못하고 합격자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제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다 똑같이 피셋, 이체해서 피셋을 보니까 지금은 같은 문제를 보는데 아무튼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오늘 문제, 첫 문제는 신고예요. 신고는 항상 중요합니다. 신고는 판례가 나왔다면 무조건 판례는 중요하다. 시험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안 나와도 중요합니다. 안 나와도. 그래서 간단히 신고 뭐 간단히 소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요. 소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소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죠. 이렇게 간단히 하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은 소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소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여러분들은 소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학습을 하세요. 그래서 학습하시는데 어디를 하시냐면 소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처분성, 소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처분성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세요. 이 문제는 이 소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성 문제는 이순환 때 했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똑같으면 또 낼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소리를 요하는 신고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고는 그 다음에 신고 개념, 공법상 효과,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 사실을 행정청이 알리는 것, 알리는 행위를 신고를 하죠. 이렇게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신고에는 뭐가 있다? 소리를 요하는 신고와 소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소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소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처분성 공부를 좀 해보세요. 아직 이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2013년 1월 8일 장기 요양기관이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땡땡 실버센터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갑이 설립신고 마쳤다는 거죠. 이제 부천시장에 했다는 거죠. 부천시장한테 설립신고를 하고 이제 부천시장이 이제 문제는 안 났지만 수리를 했겠죠. 그래서 A가 나옵니다. A는 2017년 12월 12일 가업 명의를 위조했어요. A가 나오는데 가업 명의 위조. 가업 명의 위조해가지고 부천시장 을에게 대표제 변경에 의한 대표제가 변경됐다는 거죠. 대표제가 변경됐고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지 신고. 이제 신고를 두 개 했는데 장기요양기관,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립신고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폐업신고를 했어요. 폐업신고. 부천시장 을은 2017년 12월 19일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했다. 두 개를 다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수리했어요. 유죄해가지고 폐업신고했는데 부천시장이 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A는 2021년 7월 14일 간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유죄해서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사했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고요. 이 판결은 거무려 확정되었다. 예. 자신감 이렇고요. 문제가 간단하죠.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셔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인지를 묻는 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를 물은 거죠. 문제 해설지 보시면서 봅시다. 일단 문제 소재. 수리를 요하지 않은 건지, 수리를 요하지 않은 건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가 문제된다. 그런 뜻이죠. 법적 성격 문제는 신고의 법적 성격 뭐가 묻겠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은 건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를 묻는 거겠죠. 또 하나 또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것은 이제 수리가 이제 신고에 따른 수리하지 않은 행정청이 신고에 따른 수리가 기속행위냐 재량이냐라는 것도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연결되어 있어요. 연습 수식기가 따로따로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나 지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문제 로마제 2번 보시면 장기요한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답안을 쓰실 때, 팁이긴 한데, 답안을 쓰실 때, 이 목차가 있잖아요, 답안지 목차를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분들 기본서 열심히 보시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쓰지 마시고요. 문제를 목차로 만드세요, 문제를요, 목차화 시키세요. 문제를 목차화시키면요, 답안지가 더 쓰기 편해지고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점수가. 그리고 답안지가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문제 자체를 목차화시켜 만들면 답안지가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채점지들한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단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문제를 목차 만들어서 쓰는 게 더 답안지 쓰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로마체 2번 봤잖아요. 로마체 2번이 그거예요.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로마체 2번의 목차가 문제예요. 장기요한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업신고가 폐지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이거 묻는 거죠. 이걸 문제에서 이 문제의 1번 문제의 쟁점은 로마체 2번을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복잡시켜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쓰는 거죠. 신고가 이거 뭐냐. 네, 그리고 신고의 종류가 있다. 그죠? 아까 신고의 했죠? 신고의 의의는요, 행정목적 보시면, 이제 신고의 의의와 종류, 사연의 공포해라 신고는요, 사연이 공포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공포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 키워드죠.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안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제 종류 쓰는 거죠, 종류. 의의 쓰고 종류. 목차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요,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 목차를 또 의의 종류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수리를 요하는 친구는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연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안을 통지하고요,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그렇죠? 통지하고 도달하면 발생하는 신고. 그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사연의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안을 통지하고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그래서 신고됐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제 통지하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은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통지하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돼요, 수리. 그죠? 그래야 여기는 수리 분료. 그러면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밑에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렇게 걔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를 썼으니까 구별기준 있어야 돼요. 구별기준.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구별기준 써야죠. 근데 보시면 이제 책에 안 치게 된다. 이제 관계법령, 이걸 구별 기준은 어떠냐면 관계법령하고요, 신고의 성질,
신고 성질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관계법령과 일반적인 얘기 쓰시고요. 관계법령과 신고의 성질 가지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책에 다 있어요. 책이란다. 그 답안지에 다 있어요. 수를 요하지 않은 신고는요. 수를 요하는 신고.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뭐가 되어 있냐면 신고 의무만, 신고 의무만.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신고 의무 플러스 수리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를 요하지 않은 신고는요. 법 규정에 실질 요건은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법 규정에 실질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행정청에 실질 요건이 없으니까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되고요.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실질 요건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식적 요건 형식적 심사권 플러스 실질적 심사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걸 다 쓰셔야 돼요. 이걸 나오면요.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아니 로마자 2번에 2번, 로마자 2번에 숫자 2번 수를 요하는 신고와 수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 보면 이는 관계법령과 신고 성질을 고려해 구별한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을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신고 요건에 관해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경우, 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반면에 관계법령에 수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질 요건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실질적 심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러면 잠깐 보기 전에 사안정의 보기 전에 처음에 사안정의는 다 조문밖에 났죠. 판례인데 다 판례도 조문밖에 났어요. 그래서 참조조문 잠깐 볼까요? 참조조문 법이 두 개인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있어요. 36조 1항 보시면 1항 보시면 장기 요양기한의 장은요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밑에 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만 규정된 것처럼 보여. 그 다음 밑에 노인복지법 볼까요? 이것도 똑같은데 40조 1항 쭉 가셔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밑에 줄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사항 신고 중에 밑에 줄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밑에 줄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신고한다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판례는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요. 이거 판례는 신고 의무 플러스 수리 의무도 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 요건도 이제 수리 의무가 있으니까 실질 요건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판례가. 신고해야 한다 그랬으면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보이지만 판례가 그렇게 해석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보지 않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봐요. 그래서 여기 신고해야 한다의 의미는 신고 의무 플러스 수리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권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이제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이게 하고 세 번째 사안의 적용.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합시다. 1번, 2번, 3번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번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3번만 물을 수 있어요. 3번만. 3번 물으면요, 1번 써야 되고요, 2번 써야 되고요, 3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3번을 모르게 되면 2번은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1번 문제를 써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3번, 1, 2, 3번 이렇게 나눠놨지만 분선해놨지만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 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안의 적용 보시면 다 봤던 거고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이러한 장기 요한기간의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행정청이 관계법률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에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판례를 갖다 놓은 겁니다. 사안 적용이 다 사안의 적용이 다 판례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 사안 해결 해야죠. 한 번 더 써야죠. 사안 해결. 한 번 더 써야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목차를 문제 소재를 항상 쓰죠. 요즘 문제 소재를 항상 써야 되고요. 배점이 있어요. 배점이. 문제에 따라서 1점에서 3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배점을 있기 때문에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제 2번, 이 문제에서 2번, 넣어봤자 2번 목차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목차시켜서 답안 쓴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쓴다. 이렇게 신고 의의와 정리 쓰시고, 일반적인 내용 쓰는 거죠. 신고 의의와 정리 쓰시고, 구별 기준 쓰시고, 사안 적용하시고,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는 판례사는 아니고요. 제가 살짝 문제를 만들었어요. 신고도 기속행위 재량이 문제돼?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기속행위냐 재량이냐가 문제가 돼요.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는데 아마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한번.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그래서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모의 시험 그대로 낼 수는 없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낼 수는 없고 내준 치즈를 내는 거예요. 치즈를. 이제 예를 들어서 수리를 요한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든 이게 다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량이해야 되는 거 있어요. 지금 오늘 문제는 이제 예외가 아닌 원칙적인 걸 말해요. 원칙적인 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원칙적인 기속행위인데 이건 뭐죠? 신고했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요하지 않은 신고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이 위법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위법이 국가배설법상 위법한가를 물었어요. 예. 신고가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위법한가를 물었어요. 이 법이 뭐다? 국가배설법상 위법한가라는 걸 물었어요. 근데 이 신고는 여기서 이제 신고가 수리죠. 수리가 기속행위나 재량이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이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인데 거부했으니까 위법하다. 그래서 국가배설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해준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판례 문제이기도 해요. 판례 문제. 판례 있어요. 판례 문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도 기속행위인가 재량인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에서는 안 나왔고요.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어요. 변호사 모의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2번. 만약 A가 갑으로부터 정당 권한을 이행받고 이 사건 신고하도록 가정하자. 그러니까 문제 아까 설문에서는 사실관계에서는 A가 갑의 명의를 이제 유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갖고 권한을 정당 이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러한 A 신고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의리 거부했어요. 그럼 부천시장 의뢰 거부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죠? 그러니까 A가 갑으로부터 정당 이행을 받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일정한 사항을 신고했는데 부천시장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 거부가 적법한가 위법한가? 그럼 이제 다른 요건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 소재 보시면 이제 신고는 폐지 신고는 이제 아까 말한 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계속행위예요. 이제 근데 부천시장의 거부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따지려면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재량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이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 소재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해 사안의 장기요한기관의 폐업 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천시장 의뢰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여부에 달라진다. 그래서 줄여서 폐지 신고가 줄였습니다. 이제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그럼 왜 문제했을 때 왜 목차 이것도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물어보는 쟁점이죠. 근데 그러면 왜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 또는 재량인지 여부라고는 안 썼을까요? 왜 재량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라는 것을 알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알고 기속행위 때문에 폐지 신고가 재량인지 여부를 쓰는 거예요. 아니,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라는 것은 결론을 알고선 문제를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목차를. 그러면 문짝 딱 보고 문제 소지 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재량인지 기속행위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 목차 바꿔가지고 폐지 신고가 기속행위인지 딱 써버리면 여기서 문제 목차에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제 결론을 암시하고 있어요. 결론을. 만약에 폐지 신고가 재량이면요, 재량이라고 바꿨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목차에서 이 목차를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드는데 목차에서 결론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결론을. 아까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1번 문제도 마찬가지 보니까요. 교재 해설지 1번 보시면 로마자 2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2번 로마자 2번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든 건데 뭐라고 써놨어요? 보시면 장기요한기관의 폐업 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인지 쓰고 있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여부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쓰고 있어요. 왜요? 이 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결론을 이제 알고 답안지 쓰는 거예요. 실력 지금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으면 이런 노하우가 생겨요. 아시죠? 답안지 쓸 때 어느 정도 결론을 암시하고 쓴다. 결론을 암시하고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설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재량이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쓰는 거죠. 일반론 써야지. 일반론. 다 알잖아요. 이제 업권자랑설, 효과자랑설, 법문항 기초설, 아니면 종합설. 이 학설은요, 조건자랑설, 효과자랑설, 법문기초설, 암기. 이거 항상 씁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 어느 시험에서 이거 안 쓰는 답안지가 없어요. 안 쓰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요건자랑설, 요건 판단에 사실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것이 요건자랑설. 그렇지 않다. 효과자랑설은 법률 효과 선택에 재량이 있다는 것이 요건자랑설. 그렇지 않다. 법문원, 법전을 이제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봐야 되고요. 모르겠으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학설이고요. 이게 법문원 기준설, 종합설이 다수 판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하시는 단계이지. 업권자랑설, 효과자랑설. 그럼 이제 책에 보시면 요건자랑설 장황하게 쓰고 있고요. 효과자랑설 장황하게 쓰고 있고요. 법문원 기준설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그것을 좀 줄여서 쓸 필요가 있어요. 줄여서. 제가 써드렸죠. 이 정도는 쓰시면 돼요. 이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 재량이와 기속행위 급여 기준 해가지고 이에 관하여 정전에는요 요건자랑설과 효과자랑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법문원 기준설 가로치고 종합설에 따라서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이건 암기. 일단 읽어봅시다. 암기. 다 외우지 마시고 좀 이따 다시 키워드 뽑아드릴게요. 1번. 당해 행위에 근거된 법률의 체제, 당해 행위에 근거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헌. 법규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법규의 형식. 법문학이 규정했잖아요. 법문학이니까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보는 거죠. 법규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법규 형식이죠. 법규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법규 형식. 2번.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 주된 목적 특성. 행정분야 동그라미, 주된 목적 동그라미. 줄여서 당해는 그냥 쓰면 되고요. 당해 그냥 쓰면 되고요. 행정분야 주된 목적이 되겠죠. 당해 행정분야 주된 목적 이거 쓰면 돼요. 3번. 당해 행위 자체의 개발자 성질과 유형 등은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위 동그라미, 성질 동그라미. 행위의 성질 됐죠. 읽어보면 법규의 형식, 행정분야 주된 목적, 행위의 성질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정도는 답안지를 암기해서 쓰셔야 돼요. 암기해서. 항상 쓰는 거예요. 항상. 조건자랑설, 효과자랑설까지는 효과자랑설까지는 자세히 안 써도 되고요. 이건 이제 다른 학설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학설인데 지금은 법문원 기준설, 종합설 따르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쓰셔야 돼요. 조금 더. 판례 보시면 이제 판례는 이제 학설 썼으니까 판례. 수를 요하는 신고는요. 판례는 수를 요하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거 뭐냐면 예외적으로 재량이라 보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속재량의 행위. 그냥 판례가 기속재량이 하면요. 재량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례가 기속재량 하면 이제 우리는 재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있냐면 수를 요하는 신고에서 재량이라 보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사설 책이 있는데 사설 낙골시설 터치허가 사설 낙골시설 설치신고 의수리 이것만 유일하게 수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를 요하는 신고에서 딱 하나만 기속재량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다 기속행위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이제 사설 낙골시설 설치 신고 수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기속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속행위가 된다. 판례태도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봐야 하므로 법령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한다. 따라서 법령이 없는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본다. 반면 이제 이것은 딱 하나였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딱 하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계속 재량이를 보는 게 딱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사설 낙골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는 계속 재량이라고 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요.
사설 납골시설 설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사설 납골시설 설치 신고 수리가 아니니까 기속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요? 이것도 판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이것도 판례는 기속재량이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재량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두 개 있어. 건축신고하고요. 건축법상 건축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숙박업 신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말했던 숙박업 신고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숙박업 신고가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숙박업 신고 했는데 기속행위란 말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다. 그 사안에서는 기속행위를 본 건데 기속행위를 본 겁니다. 아무튼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는 판례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를 본다. 예외적으로 재량이라고 보는 경우인데 뭐다? 건축법상 건축신고하고요. 숙박신고 딱 두 개 있다. 딱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있고요. 여기는 두 개 있어요. 됐죠? 아직 왜 냈냐면요. 여러분들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서 이게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낸 거예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안 하면 위법하다라는 식의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자. 문제점을 인식하자.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 좀 그 다음에 갑시다.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 봅시다. 갑은 부천시장 의뢰 이 사건 각 수리가 갑은 부천시장 의뢰 이 사건 각 신고 수리에 다투고자 신고 수리를 어떻게 나네 또 신고 수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신고 수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현재 2020년 11월 그런데 2020년 11월 현재 재소경에 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도 확인성을 제기했다는 거죠. 왜냐면 취소를 제기하면 각하 나오니까 재소경에 도가 있으니까 각하 나오니까 이제 그거 감안해서 무효도 확인성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승소할 수 있는가? 무효소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죠. 단 소송요건 갖춰 전제함. 그러니까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소기간, 협의소익 이런 거 다 갖췄다.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쓰지 말고 이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위법하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고 실수사유에 해당하면요 기각 무효동 확인성을 제기했으니까 근데 무효사유에 해당하면요 승소 원고 인용 판결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신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하면 이 문제를 준비를 안 하면 답안지를 결론을 맞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설지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갑의 승소 가능성 됐고 문제 소재 됐고 그다음에
로마지 폐지 신고 위법성. 여러분들 이것을 안 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폐지 신고 위법성 하면서 무효 취소의 급여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했던 중대명백설, 보충성 요건, 보충설, 명령성 요건, 보충 요건설. 이런 학생들 면백성 보충 요건설. 이런 학설을 안 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싹 빼고 이제 부천 시전에 갑이 A에 이제 A가 이제 갑의 명의를 유지해가지고 신고하니까 부천시장이 수리했다는 거죠. 갑은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면 자기 열심히 그 요양기관하고 노인복지시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가 돼가지고 황당한 거죠. 그걸 다투고 하자 하는데 일단 A가 갑의 명의를 유지했으니까 무효이다 라고 답안이 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무효이다. 밑도 끝도 없이 무효이다 해놓고 로마자 3을 쓰는 거죠. 로마자 3. 왜냐면 로마자 3은 어느 책에 다 있기 때문에 로마자 3은 늘 쓰게 돼 있어요. 취소 무효 구별설, 원칙적 취소설. 그걸 유도는 다 써요, 여러분들이. 다 쓰는데 이거 쓰고서 3번만 쓰고 잦았다 생각하고 시험지에 나오죠. 점수를 받아보면 반도 맞죠, 반도. 엉뚱한 얘기 쓴 건 아니지만 논점을 부족하게 썼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면 이 사안은 그거죠. 자세히 보시면 갑이 있고요. 문제를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갑이 있고 부천시장이죠. 갑이 일단 신고를 하고요. 부천시장도 수리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갑명의를 유지해가지고 유지해서 폐지 신고를 했던 거죠. 갑명의 유지를 해서 폐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천시장이 수리를 했다는 거죠. 수리하니까 폐지됐죠, 폐지. 갑이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갑이 이 수리를 다투고자 하는 거죠. 갑이 이 수리를 다투면서 무효도 확인성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A가 갑명 유지해가지고 폐지 신고한 거, 이 사법성 공포병이잖아요. 사법성 공포병이 하자가 있단 말이죠. 하자가 있단 말이죠. 이 하자가 이 평균적인 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문제 1번이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사연의 공포인 하자가 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논의는 이제 수리를 원하는 신고에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만 문제가 돼요. 책에서는 행위여건적 신고를 하죠. 행위여건적 신고. 행위여건적 신고에서만 문제돼요. 수리를 원하지 않는 신고는요. 여기서 문제 안 돼요. 무슨 자기연결적 신고를 하죠. 자기연결 신고에서는요 문제 되잖아요. 이 논의가 논의가 그래서 수리를 원하는 신고를 낸 거 뭐냐면 이걸 내려고 문제 낸 겁니다. 판례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사인의 공포행위 갑이 A가 갑의 명의 유지해서 신고한 행위가 하자였단 말이죠. 이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자 어떻게 판단하냐? 중대명백설 판단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인의 공포행위도 하자를 중대명백설 판단해? 이러면 곤란해요.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책에 다 있어요. 중대설, 중대명백설. 이 얘기는 어느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성 보충요건설 다 쓰셔야 돼요. 명백성 보충요건설.
물론 이제 어느 책이나 이게 다 쓰진 않고요. 책에 다 안 쓰진 않고 중대설, 명백설, 중대명백설, 그다음에 명백설 벽중 요구설은 저 뒤쪽에 행정이 하자 구분을 설명하고 대부분 책들이 사인의 공법을 하자 어떻게 판단한다, 중대명백설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의 공법이 하자 나오면 이거 쓸 생각을 안 하죠. 쓸 생각 않고 여기서 위법하다, 유죄됐기 때문에 위법하다, 아니면 무효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논의하죠. 그렇게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대명백설 하니까 중대명백설 따르면 이거 무효로 봅니다. 무효. 판례가 무효로 봅니다. 네, 이렇게 무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무효 했으니까 사인의 공법에 수리에 이게 수리가 수리 효력 사인의 공법의 하자가 어떤 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리 보시면 원칙적 취소설 여기에 이게 학설이 해설지 4페이지 있어요. 해설지 4페이지 있어요. 원칙적 아니지 뭐죠? 취소 무효 구별설이죠. 취소 무효 구별설 원칙적 취소설. 그러니까 이 사인의 행위가 하자 정도. 여기서 하자 정도는 여기 사인의 공법의 하자 정도를 말합니다. 이 사인의 행위 하자 정도가 단순한 위법이에요. 단순한 위법사유. 이거 뭐냐면 취소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면요, 취소 구별설은 이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에 해당한다는 뜻은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원칙적 취소설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취소 사유가. 그래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나 유효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셨죠? 근데 하자 정도가 무효예요. 여기 무효. 아니면 부존재. 이 하자 정도가 부존재. 아니면 철회돼서요. 철회돼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취소 무효 구별설은 무효. 원칙적 취소설은 취소사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무효죠, 무효. A가 감명을 유지해가지고 폐신한 것은 무효다.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무효다. 그래서 무효니까 여기 수리도 무효다. 됐죠? 무효니까 무효동 확인소송 제기했으니까 어때요? 승소 판결 나오겠죠?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쓸 게 많아요. 행정법이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행정법이 쉬운데 이런 구조를 참 파악 못하시면 힘들죠. 그래서 초안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초안을 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안을 문제 보고서 초안을 만드신 다음에 문제 소재 여기가 로마자 2번 여기가 로마자 3번 여기가 로마자 4번 그다음 5번은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죠?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초안 잡잖아요. 초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초안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그 문제 초안에다가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5번 이렇게 쓰고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이제 뺏기면 열심히 쓰면 되는 거죠. 열심히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문제 목차를
될 수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라.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드세요. 그러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목차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차를 만들어 보면 먼저 답안 쓰실 때 목차만 만들어 봐도, 그리고 어디서 이제 실력이 공부가 많이 돼 있다 안 된다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쓰는 거하고요, 여기 쓰는 거하고 목차라는 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구나,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목차를 기본서에 있는 목차 썼다. 그렇다고 점수가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쓸 거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쓰면 좋다. 됐습니다. 설명 다 끝났고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3페이지에 설문 3, 갑의 승소 가능성. 1번, 문제 소재. 당해사는요, 사인의 공법에 하자에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행정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일반적인 여기 썼잖아요. 문제 소재를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걸 쓰시면 돼요. A가 간명의를 위조해 가지고 폐지 신고를 했다. 근데 하자.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이 무효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문제 소재에서는 모르니까, 이제 이 하자는 이제 중대 명사가 2번 목차가 가서 무효인 거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소재는 하자가 있다. 여기 하자가 있다. 이 하자 있는데, 이 하자가 부천시장의 수리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아시죠? 제가 같이 일반적인 거 쓰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쓰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명화점 2번, 폐지신고 위법성. 이제 폐지신고 위법성, 이걸 써야지. 예, 2번 목차죠. 무효와 취소를 구별 기준 학설 보시면,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기만 하면요, 행위처럼 무효이고요. 명백성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보는 중대해설이 있고, 중대 명백설 보시면 하자가 중대하고 매견상 명백한 하자인 경우는 당연 무효이고요. 이에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하자는요, 취소사에 불과하다 보는 중대 명백설. 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원칙적으로 중대 하자가 있으면 행위시험은 당연히 무효이고요. 예외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명백성 요건이 요구된다. 뭐냐면 제3자 행정 있죠? 원칙적으로 갑이 있으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대한 하자였어요. 중대한 하자. 그러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처분의 상대방가 있을 때는. 근데 제3자가 있다는 제3자. 이 제3자가 있으면, 어떤 게 돼요, 이게? 제3자 행위예요, 제3자. 이게,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였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제3자 행위. 제3자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이 필요하다. 제3자 행정행위, 제3자가 있을 때는 명백성 요건이 필요하다. 제3자가 없으면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다. 그런 뜻입니다. 판례는 중대 명백성 입장에서 하자에 있는 행위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검토. 권리 구제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성 요건과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요청과 관련 있는 명백성 요건을 모두 요구하여 두 가지 법익을 조합시키는 중대 명백성이 타당하다. 됐습니다. 사안의 적은 보시면 인재서에 사안이 나오죠. 중대 명백성 따르면요, 신고서 유저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A가 간명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와 장기 요한기간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제 묘 났죠. 묘.
중대무효수다라면 이제 신고 행위는 무효가 돼요. 둘 다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면 이 신고 수리행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로마서 3번에 보시면 사인의 공포행위하자와 행정의 효력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안 써.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 쓰세요. 로마서 3번은 이제 사인의 공포행위하자와 행정의 효력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들. 왜냐면 기본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쓰고요. 저는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로마서 3번을 각 페이지 승보가 앞에서 이제 2번 목적에서 물어봤잖아요. 각 페이지 승보가 무효인 경우에 부천시장에 수리가 어떠한 부천시장의 수리의 효력 이렇게 바꿨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든 겁니다. 3번 목차를 내가 사인의 공법의 하자와 행정의 효력 해놨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각 페이지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부천시장의 수리의 효력 이렇게 부천시장 수리의 효력 이렇게 쓰시면 그 얘기는 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 답안지가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아셨죠? 학설 써야죠. 학설. 취소무효급별설. 이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의 행위가 단설 위법사유, 취소사유인 경우에는요. 그에 따른 행위는요. 유효, 취소사유이고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 부존재,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는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판례이기도 하고요. 다수설입니다. 원칙적 취소설. 이게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을 때에는 무효사유든 취소사유든 흠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본다.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든 사유든 취소사유든 상관없이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받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본다. 다만 상담의 동의나 신청을 요한 행정이어서 상담의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됐어요. 그래도 행정했어요? 그런 경우만 무효다. 나머지는 다 취소다. 표 만들어놨죠? 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판례 볼까, 판례? 정리된 거 여러분 보시고 판례 내용 봅시다. 판례 내용. 줄친 거. 이 판례가 이게 판례가 전부 다예요. 이 판례가 전부 다예요. 이 몇 줄 안 된 판례 가지고 문제 세 문제를 만든 거죠. 보시면 줄친 것만.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서 유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무효라면 그 수리행위는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다. 이거 이 얘기해 주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행정이 하자 여기 수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만약 수리 자체로만 행정이 하자 할 때 행정이 하자를 논의할 때 여기서처럼 중대설, 중대명백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고도 수리도 행정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무효이면 이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대설, 중대명백설, 명백성 보충 요건을 쓸 것도 한데 판례는요 따질 것도 없이 무효이다라고 했죠. 무효이다. 왜냐면 이게 무효니까 무효면 이게 중대한지 명백한 따질 것도 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셨죠? 이 학설을 쓰라는 거예요. 이 학설을 여기다 괜히 이 중대설, 중대명백설, 명백성 요건을 여기다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취소무효설, 원칙적 취소설 이 얘기를 쓰라는 겁니다. 판례도 똑같다. 아시죠? 그래서 수리행위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무효보다 취소무효급여설을 따르고 있다. 검토해보시면 판례도 취소무효급여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권통은 사안의 정보 보시면 취소 및 무효급여설은요. 사연의 권리보호와 행정법 관계 안정을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A가 간맹이의 노인의료 복지시설 폐지신고서와 장기 요양기간 폐업 신고서를 유죄하였으므로 그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취소 무효 급여에 따르면 부천시장 의뢰 수령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됐죠? 무효 나왔죠? 이제 취소 판결 효력. 수소본의 판결, 그러니까 무효도 확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을 말하죠. 어떻게 판단한다? 무효도 확인 소송은요, 개념사유죠, 개념. 무효도 확인 소송은요, 법전에 있으니 법전보고 뺏기면 돼요. 행정적인 처분의 효력 여부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송이다. 그런데 부천시장 의뢰 수령이 무효이므로 수소법원은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사안 해결. 갑은 무효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됐죠? 다 끝났어요. 문제를 보시고요. 신고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고는 아직 신고를 충분히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신고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신고해서 좀 봤으면 하는 거 뭐냐면, 수리를 이어하지 않은 신고에서 수리 처분성 논의, 처분성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 신고, 건축법상 판례 신고. 이건 판례가 처분성 인정하잖아요. 처분성 인정하는데 이거에 대한 학설 논의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설 대립이 있어요. 답안지가 좀 풍부해지니까.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귀속행위다. 원칙적으로 귀속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귀속재량행위. 판례가 귀속재량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재량이라고 본다. 이렇게.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2개가 있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한 개가 있어, 1개.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숙박업신고.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사설, 납골, 시설, 설치신고의 수리. 여기도 수리. 이게 2개가 있어, 2개 하나. 이렇게. 귀속행위, 이것 좀 알고 계세요. 귀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처분성 하는 논의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논의, 세 번째. 사인의 공포병이. 사인의 공포병이에 사인의 명이 하자했다는 거죠. 하자했음에 따라서 행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때 이 논의는 어디서 의미가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의미가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요건지 신고, 자기한건지 신고를 했죠. 이 논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위요건지 신고에 의미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 자기한건 신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하자 판단하실 때 중대명백설 판단한다. 학설 다 쓰셔야 돼요. 원백설, 중대명백설, 보충요건설을 쓰시고, 사안 검토하시면서 취소사유다, 무효사유다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효력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쓴다? 원칙적 취소설. 아니다. 취소 무효 급여설. 취소 무효설, 그 다음에 원칙적 취소설. 이렇게 쓴다. 여기다가 뭐 이걸 쓰면 안 돼요. 중대설, 중대명백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이걸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었어야 돼요.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수리는 다 끝나죠. 됐죠? 오늘 이 정도 하시고 오늘 시험 보다 수고하셨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봅시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